오늘은요, 인테리어 관련한 종목들 조금 가지고 왔는데, 핵심 이슈? 핵심 모멘텀이라고 하면은 좀 불편하긴 합니다만, 최근에 미국에서 가장 큰 이슈화가 됐던 게 또 LA 산불 화재였었죠. 네, 그래서 LA 화재가 좀 나오면서 같이 수혜라고 하기도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만, 반사적으로 매출단에서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지금 인테리어, 주택 개량 관련한 그런 종목들이고, 이번에 LA 산불이 생각보다 좀 더 크게 좀 화재가 났잖아요. 뭐 역대 최악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피해 규모도 점점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피해 규모가 커지니까 뭐 재건에 대한 이야기들도 우리나라에서도 좀 반영을 했었죠. 네, 근데 우리나라 관련 종목들은 글쎄요, 뭐 그렇게 크게 뭐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은 아니고, 당연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는 미국 안에서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들일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좀 기대감이 있다라고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종목들 좀 가지고 왔습니다. 세 종목 가지고 왔고요. 오늘은 첫 번째는 홈디포라는 기업, 그리고 두 번째는 로스 컴퍼니스, 그리고 세 번째는 플로어 앤 데코 홀딩스라는 기업 3개 가지고 왔어요. 기존에 뭐 인테리어 관련한 종목, 그리고 뭐 주택을 뭐 수리한다던가, 뭐 요럴 때 리모델링 한다던가, 뭐 요럴 때 같이 좀 부각되는 기업들인데, 최근에 뭐 이따 보면 알겠지만 주가 흐름이 뭐 작년부터 해가지고 올해까지 그렇게 막 좋은 기업들은 아닙니다. 일단 이유는 뭐 아시다시피 고금리 상황이기도 하고, 워낙에 미국 안에서도 이게 금리가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았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주가가 그렇게 좋지 못했고, 매출 단에서도 조금 둔화되는 모습들이 보였어서 주가 흐름이 좀 둔화되는 모습들 같이 좀 보였었고 부진했었는데, 이번 LA 관련한 산불 이슈로 생각보다 매출 단에서의 어떤 좀 성장이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와서 그런 모멘텀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좀 짚고 넘어가자면, LA 산불이 지금 피해 규모가 추정되고 있는 게 1,500억 달러 정도로 좀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규모 자체가 좀 큰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를 재건하는 비용도 당연히 커지겠죠. 원래 피해 규모보다 재건하는 비용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지금 좀 추정하는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제적 손실이 한 1,350억에서 1,500억 달러 정도로 좀 추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산불로 인해서 최소 27명 정도가 사망을 했다라고, 이거 어제 기사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하니까 원래 한 10명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새 좀 많이 늘었더라고요, 사망자들이. 네, 그리고 이런 산불로 인해서 한 9,000개 이상의 건물이 손상되거나 파괴됐고, 최소 13만 명의 주민이 대피를 했다. 대피 명령이 발효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대스타들이죠. 뭐 헐리우드의 스타들의 집도 탔고,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고, 실제로 뭐 미국 안에서도 그 여러 어떤 스타들이 요 LA 지역에 사는 그런 스타들이 실질적으로 가서 기부도 하고, 그리고 봉사활동도 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 투어 할리우드와 파라마운트 픽처스 스튜디오 투어는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폐쇄를 하겠다. 뭐 이런 좀 산업적으로도 피해를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산업에 영향을 주고 있냐라고 좀 보면은, 어쨌든 미국 그 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영업을 하고 있고 뭐 매장을 보유하고 있고 이런 기업들은 당연히 산불 나면서 뭐 건물이 타고 이러면은 뭐 안녕히 갔어요. 네, 타고 이러면은 당연히 피해를 좀 입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고요. 지금 JP모건 쪽에서 분석을 한 거를 보면은 산불 대피 구역 내에서 가장 매장 비율이 높은 소매업체를 분석을 했대요. 보니까 타겟이 가장 크게 피해를 입은 걸로 현재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타겟이 한 3.3%, 그러니까 전체 매장 중에서 이 지역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피해 비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 3.3% 정도 가지고 있고, RH가 한 5%, 오토존이 1.3%, 홈디포가 1.2%, 그리고 로우가 0.9%, 코스트코 2.3%, 윌리엄 소노마가 2.3%뭐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요 안에서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적은 기업이 홈디포라던가 로우스, 이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피해 규모도 적고, 그리고 이런 재건 관련해서
통해서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어서 요거에 대한 어떤 좀 기대감이 있다라고 평가하는 전문가들이 좀 있습니다. 타겟은 지역 내 매장 수와 전체 매장에서 차지하는 비율 면에서 2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타겟이 좀 피해가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첫 번째가 RH죠. 네, 그리고 분석가들은 자연재해가 매출에 역풍을 일으키지만 주택 개량 매장은 지역이 재건됨에 따라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서 주택 개량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홈디포랑 로우스 이런 기업들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홈 인테리어 시장이 지금 미국 안에서 어떻게 구분이 돼 있냐라고 하면은 거의 좀 과점하는 구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1등이 홈디포입니다. 1등 홈디포가 한 비중이 30% 정도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2등이 로우스예요. 방금 언급드렸던 로우스랑 그리고 홈디포 이렇게 두 개 기업이 합쳐서 한 60% 정도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거의 미국 내에서는 과점 정도 하고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좀 우리나라랑은 이게 안 맞는데 미국 안에서 유행하고 있는 어떤 트렌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ADU라고 해가지고 할머니 아파트라는 그런 어떤 별명들 붙여서 이게 그거예요. 인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할머니 아파트가 좀 인기를 많이 끌고 있대요. 특히나 캘리포니아 지역이나 이런 쪽에서의 많이 좀 허가라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할머니 아파트가 뭐냐면 ADU라고 공식적으로 명칭이 있습니다. ADU 보조 거주용 시설이라고 해가지고 말 그대로 단독주택 부지 안에 짓는 별채 같은 개념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다 아파트 주로 살잖아요. 아파트 살고 뭐 빌라 살고 위로 쌓는 그런 형태의 주거가 일반적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 땅덩이가 워낙 넓다 보니까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이게 땅덩이 넓은 곳에서 주택을 살고 있는 비율이 굉장히 높고, 사람들이 지금 현재 뭐 금리도 너무 높고 뭐 땅값도 점점 비싸지고 막 이러니까 신규로 땅을 사서 나가서 뭐 주택을 짓고 이러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단독주택 안에다가 별채같이 새롭게 짓는데요. 네, 그래가지고 뭐 독립적으로 어쨌든 설계를 해서 뭐 거주라던가 수면, 요리나 위생, 그러니까 완전한 시설들을 구비해 놓은 그러니까 별채 개념으로 하나를 짓는 이런 형태의 어떤 트렌드들이 좀 요즘에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는 누구가 많이 좀 선호를 하냐? 노인을 가족 구성원으로 두고 있는 그런 가구들이 ADU를 선호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할머니 아파트라고 하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앞으로 좀 노인 인구가 늘어날 거고, 그리고 이게 점점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ADU 시장 자체는 더 커질 거다라고 현재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 인구 증가가 ADU 증가의 어떤 핵심 원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추가적으로 미국의 도심 주택 비용이 급증하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더 뭔가 비용을 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앞에 그냥 별채 하나 지어가지고 여기서 살자. 어쨌든 독립된 공간이니까 여기서 살자. 약간 이렇게 선택을 하는 가구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좀 지원해주기 위해서 캘리포니아주를 포함을 해서 많은 주 그리고 많은 자치구들이 ADU 건설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법률을 수정하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캘리포니아주의 ADU 허가 추이를 좀 가지고 왔는데, 보시다시피 뭐 2020년도까지도 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들 확인이 되시죠? 네, 그래서 홈 인테리어 그리고 리모델링 관련한 그런 기업들이 함께 좀 수혜를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 뭐 이게 엄청난 규모, 모든 집들이 다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막 성장을 하고 있고 이런 시장들이 있다라는 것 정도만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나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 좀 뭐라고 하죠? 방향성에 가장 큰 결정을 하게 하는 거는 역시나 주택 경기고 그런 것들 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금리 상황이라던가 이런 것들. 네, 본격적으로 기업 얘기를 좀 하자면 홈디포 같은 경우에도 뭐 길게 봤을 때는 우상향하는 기업이긴 한데, 최근에 뭐 주가 흐름이 그렇게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는 뭐 엄청 탄력적으로 상승이 나온다거나 그렇지는 못하죠. 최근에 이 산불 화재가 발생을 하고 나서 이후에 조금 갭 상승으로 뜨고 추가적으로 좀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되돌림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좀 보입니다. 홈디포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안에서 점유율을 가장 크게 가져가고 있는 이제 기업이고요. 유통기업에 속하기도 하고 인테리어 소매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축 자재라던가 주택 개량 제품, 뭐 정원용품, 잔디 제품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점유율 1등이라고 말씀드렸고, 다만 최근까지는 고금리 그리고 높은 집값으로 인해서 주택 개조 수요가 감소하면서 매출 성장이 좀 둔화가 됐다라는 점이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는 금리 인하 사이클로 좀 진입이 되면서 어느 정도 주택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앞서서 좀 반영이 되면서 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좀 됐었습니다. 다만 올해는 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후퇴를 하고 속도 조절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계속 좀 나오면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좀 조정이 나온 것들도 확인이 좀 되시죠. 그래서 이런 금리 상황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좀 영향을 많이 받는 기업이다라는 것들은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산불 얘기가 본격적으로 좀 나오는 게 그 고든 하스켓이라는 리서치 쪽에서 LA 산불로 이 홈디포가 올해 2025년도에 총 한 30~40%포인트의 매출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출의 증가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 좀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매출 규모 단에서 보면은 크게 뭐 늘어나지는 못하고 거의 2023년도, 그러니까 고금리 상황으로 금리 인상기부터 지금까지 되게 매출의 규모 자체가 정체돼 있는 모습들이 좀 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답보 상태에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근데 이제 올해 넘어서 내년부터는 그래도 본격적으로 매출의 확장이 일어날 것 같다라고 현재 전망을 하고 있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의 금리 상황, 주택의 활성화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런 금리 인하 사이클에 진입을 하면서 어느 정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어느 정도 목표 주가나 그리고 투자 의견 이런 것들을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들도 작년 한 하반기쯤에 좀 일부 나왔었다라는 것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스 컴퍼니스는 홈디포에 이어서 두 번째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택개량 소매업체고 세계 두 번째로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가전제품, 욕실용품, 전기나 배관자재, 페인트, 바닥재 같은 주택 개조와 관련된 다양한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2025년도 토탈 홈 전략을 최근에 발표를 했는데 프로 고객 지원을 강화하고 온라인 판매를 가속화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한 겁니다. 근데 프로 고객이 뭐냐면 그러니까 전문가용 제품을 파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우리 같은 저 같은 일반 소비자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전문가들이 있을 거잖아요. 인테리어 전문가들. 네, 근데 그런 어떤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판매를 하는 게 더 안정적이고 그리고 매출단에서는 어느 정도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매출에 가장 좀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문가한테 판매하는 비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네, 그래서 로스 컴퍼니스가 이제 전문가한테 좀 판매를 하는 비중을 높이겠다라고 이번에 어떤 발표를 한 거고요. 그리고 온라인 판매도 이제 그동안에는 계속 오프라인 쪽에 거의 비중이 높은 상황이었었는데 온라인 판매 비중도 이제 높이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홈디포도 마찬가지인데 홈디포도 그렇고 로스 컴퍼니스도 그렇고 온라인 매출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한 4년, 4,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한 자릿수였었는데 이제는 두 자릿수 이상으로 올라와서 꽤나 빠르게 온라인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 이거는 어쨌든 좀 접근성이 좋아진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적인 측면에서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전략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고객 경험 향상과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 엔비디아나 오픈 AI, 팔란티어 등과 협력해서 새로운 AI 프레임워크를 도입을 했다라고 하는데 뭐 거창하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좀 고객들한테 맞춤형, 그러니까 AI를 접목을 시켜가지고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60년 연속으로 배당금을 인상했다라는 게 상당히 좀 긍정적인 내용이죠. 주주 환원에 대한 어떤 의지도 있는 기업이고 그리고 60년 연속으로 배당을 인상한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미국 안에서도.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은 하나의 투자 메리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로스 컴퍼니스도 마찬가지로 LA 산불로 올해 한 30에서 40% 정도 매출 상승 예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로스 컴퍼니스 같은 경우에는 뭐 홈디포랑도 비슷하긴 한데 홈디포보다 조금 더 매출의 어떤 흐름들은 별로 안 좋아요. 네, 그래서 매출이 점점점 좀 축소되고 있는 흐름이고 올해부터 내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올해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좀 매출 규모가 좀 축소가 될 거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될 거다라고 현재 전망을 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가이던스가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근데 다만 이번에 뭐 LA 산불이라던가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좀 단기적인 서프라이즈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주가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것도 일시적인 어떤 이슈이기 때문에 조금 그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인 거지
펀더멘탈적으로 완전히 좀 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뭐 금리라던가 그 주택 시장의 활성화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지 가능할 거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고요. 그리고 플로어앤데코홀딩스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름에서부터 약간 눈치를 채셨겠지만 약간 바닥재 판매하는 기업이에요. 하드 바닥재 그리고 관련한 액세서리를 전문으로 판매하고 있는 소매 업체입니다. 하드 바닥재라고 하면은 뭐 타일이라던가 뭐 그 대리석 막 이런 바닥재들 있죠. 네, 그런 것들 팔고 그리고 뭐 이제 장식용이나 설치용 액세서리 이런 것들을 좀 싸게 파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뭐 리모델링이라던가 어떤 그 집에 이제 뭐 개량 주택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 그 수요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면 수혜를 입는 네, 그런 기업이고요. 연준의 금리 인하에 따른 어떤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최근에 어디였었죠? 뭐 아이비 쪽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플로어앤데코홀딩스 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최근에 좀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던 이슈 중에 하나가 그 워렌 버핏이 지분을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작년 말에 한번 좀 부각이 되면서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뭐 그건데 이거는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죠. 단기적으로는 뭐 변동성을 줄 수는 있어도 크게 뭐 길게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뭐 워렌 버핏이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뭐 다 매매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네. 매매 물론 잘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워렌 버핏이 팔았대 이러면서 팔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뭐 고든 뭐 하스켓 마찬가지로 앞서서 뭐 홈디포라던가 그리고 방금 로우스, 네, 로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이 한 30~40% 이제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플로어앤데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한 100% 정도 더 큰 폭으로 이익 성장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집을 수리하고 이런 측면에서 더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뭐 실적단에서도 마찬가지로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꾸준히 늘어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뭐 축소가 올해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좀 축소가 되긴 했어요. 매출 규모 자체가 축소가 되긴 했는데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었고 비슷한 흐름이고 오히려 이제 내년부터는 더 좀 턴어라운드를 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플로어앤데코홀딩스도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이긴 합니다. 앞서서 소개해드린 종목들보다는. 네, 근데 조금 주목을 해볼 만한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해부터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증가율이 흑자 전환을 할 걸로, 그러니까 증가율이 이제 플러스 전환을 할 걸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주가 흐름 자체가 뭐 방향성이 있지는 않아요. 거의 뭐 박스권 안에서의 어떤 흐름인데 앞으로 좀 분위기가 개선이 되고 매출단 이번에 어떤 실적 발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기대를 충분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LA 산불 화재 관련한 종목들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오늘 미국 주식은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 오늘 잘 쉬시고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 저는 내일 아침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계좌 운영하십니까? 언제까지 물린 종목들 바라만 보실 거예요? 사실 투자라는 게 간단합니다. 올라갈 종목 잘 찾아서 매수할 자리, 매도할 자리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주식 정말 쉬워집니다. 지금 보유 종목을 잘라야 할지 끌고 가야 될지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저도 7번 깡통을 차본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고민이 어떤 건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실패를 겪으면서 일어서게 해줬던 기법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양봉 나온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분명 좋은 장이 올 거니까 이 기회를 살리시면 좋겠습니다. 딱 8주만 집중하셔가지고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돈 버는 기법 다 배워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쓰는 실전 기법을 총 8번의 VOD 강의와 16번의 라이브 강의로 모두 담았습니다. 직접 올라갈 종목 찾으실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 저와 함께 돈 벌어보시죠.